안녕하세요. 로고스한 수학 강사 박지혁입니다. 이번에 여름방학에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 좀 드릴게요. 일단 먼저 공통수학 2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그리고 여름방학에 해야 되는 선행의 정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공통수학 2는요 크게 세 가지 단원으로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와 그래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한 단원씩 도형의 방정식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1학년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맞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전통적으로 도형의 방정식, 특히 그 안에서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도형의 방정식을 잘하는 방법은 원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단원입니다. 특히 직선의 기울기를 내가 얼마나 잘 해석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한 단원입니다. 자, 다음으로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는요, 이제 이 단원에 들어오면 학생들이랑 저랑 자주 싸워요. 이게 맞지 않느냐, 아니다, 이건 이렇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싸우는 일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좀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 그 다음에 독해력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번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의 수가 좀 우리 힘들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경우의 수 단원의 개념이 다시 집합과 명제 단원, 그리고 사실 다음에 나올 함수 단원에서도 꽤나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집합 단원이 저는 이제 정석책을 피면 맨 앞에 집합이 있던 그런 책을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옛날 교육과정에서는요 첫 단원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원이 있다는 거는 모든 기출들의 행렬이 아니라 집합이요. 집합 단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기출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와 그래프입니다. 이제 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또 그래프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 바로 너무 힘들어하죠.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어떤 강사분들의 역량이나 스타일들이 조금 나뉘는 단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마음가짐 머릿속에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이 함수잖아요. 그런데 2학년 1학기 마지막 첫 시작이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삼각함수고요. 그러니까 함수가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거의 1년 동안 우리는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한 흐름으로 길게 함수에 대한 이해를 잘 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수 2 보다 더 다음 대수까지 어떤 식으로 선행을 해야 될지 좀 안내를 드릴게요. 상위권 같은 경우는 최대 한 학기까지만, 그러니까 미적분 1, 2, 확통, 기하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짧은 여름방학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들은요 사실 대수까지 선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시기에는요 공통수학 2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저는 한 20%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 20% 아래 학생이라면 굳이 선행을 하기보다는 공통수학 2를 2번, 3번 여러 번 반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의 학생들이라면 대수 선행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학생들이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또 무슨 의미냐면 너무 많이 배우면 안 되거든요. 꼭 필요한 것들만을 몇 개만 배워서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 기말고사들이 끝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학교들이 출제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는요 1학년 시험은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학생들 생각은 물론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훨씬 어려웠어요. 훨씬 1컷이 낮았고 2컷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2학년 시험들은요 예전과 난이도가 조금 비슷한 편이에요. 그 말은 학생들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왔을 때 어떤 체감이 갑자기 문제가 많이 어려워진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1학년 내신이 좋다고 하더라도 겨울방학에 절대 방심하지 않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4%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4%를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항들, 최고 난도의 문항들을 굳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중상난도의 문항을 다수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연계율 꽤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부교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부교재들을 어떤 식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한 내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연합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제 학교별로 관리가 조금 빡빡하게 되는 편인데 자료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요. 학교별로 변형이 6차, 7차, 5차, 6차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갑니다.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오면 계속해서 변형 문제들이 나가고요. 내신 대비 기간에는 숙제도 따로 나가요. 그런 식으로 좀 부교재 관리 빡빡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조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그거 포함해서 제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름방학은요, 조금 밀착 관리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다른 쪽에서 해주는데 제가 안 해주는 거를 못 참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주는 거를 다른 쪽에서는 좀 못했으면 좋겠어요. 네, 성격이 좀 그런 편인데 이번 여름에 학생들이 이제 부족한 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여름에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조금 짧지만 빡세게, 그러니까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여름 전에 학원 바로, 지금 도보 0분이라고 나오는데 학원 바로 옆에 저희 연구실 차려가지고 그 공간에서 여름방학 동안 이제 매일매일 조금 빡세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수강생들 당연히 이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조교님들 계속 상주하실 계획입니다. 자, 뭐 이렇게 운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쉬운 원리 위주의 수업을 한다, 그런 강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원리 위주의 수업을 한다라는 게 또 어떤 의미냐면 많이 안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원이 달라짐에도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그래프를 그릴 때 뭐랑 뭐가 필요하니? 그럼 학생들은 항상 모양이랑 위치라고 대답을 해요. 모양이랑 위치가 이제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저는 학생들의 그 대답을 받아서 얘들아, 우리가 지금부터 직선을 그릴 건데 직선에서의 모양은 누가 결정할까? 직선에서의 위치는 누가 결정할까?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모양과 위치를 잡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떤 원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내신 대비에 들어가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기는 해요. 학생들에게 어떤 원리 하나만 쥐어주고 얘들아, 사실 이거 다 풀리는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 들어가면 조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스킬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편인데 중간고사에서는 예를 들면 고속나눗셈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차 함수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차 함수라는 거는 모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면 모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양을 머릿속에 외워두면 된다. 그 내용을 조금 강조를 했었는데 정신여고 마지막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이 그냥 딱 이게 풀이의 전부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였지만 객관식 기준. 근데 이제 그 모양을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잠일고 문제인데 또 제가 강조했던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잠일고에서도 객관식 마지막 문제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사실 1000을 이제 6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6일 촬영 기준으로 오늘 잠신고에서 출제된 문제들인데 이번 부등식 단원에서 제가 조금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절대값이 포함된 모양을 볼 때는,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볼 때는 이 부등식이 모양이 일정한 부등식인지 아니면 위치가 일정한 부등식인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봤던 잠신과 영등을고 모두 같은 내용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지역에서 수업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비연계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들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성적도 어느 정도 잘 따라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중간고사 봤을 때 어떤 학생 후기처럼 남겨줬었는데 이제 저는 수업을 할 때 그냥 문제만 푸는 수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조건들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해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식의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문제에 자연수 조건이 있으면 자연수 조건은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와 같은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좀 잘하는 학생들 평이 조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학생들, 저희 이 지역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연합반에서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얘들아 이 문제는 잠신고 스타일이야, 이 문제는 뭐 잠일고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기에도 아 이거는 우리 학교의 조금 성향이구나, 이런 것들을 수업 안에서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학생들이랑 좀 뭐 간식도 많이 사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데, 사실 이 시기가 되면 학생들이 좀 공부를 자꾸 포기하려고 그래요. 시작도 안 했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다독여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네, 제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것도 있고, 내신 기간 되면 편지를 써준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작년에 이제 2학년을 마무리하고 고3 올라간 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수업을 듣고 남겼던 후기 같은 거고요. 사실 이 친구는 이제 1학년 1학기 4등급을 받고, 중간고사 4등급을 받고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기말에 3, 2, 1 이렇게 등급이 올랐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등급이 조금 드라마틱하게 1학기 4등급에서 2학기 1등급 올랐던 그런 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 관련해서는 제가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하고 학부모님들께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도 좀 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숙제 검사만 하시는 조교님들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숙제를 전부 다 걷어가서 저희 수업하는 내내 학생들 숙제를 좀 꼼꼼히 보세요. 그런 다음에 코멘트를 이제 개인적으로 남겨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이 예를 들어서 숙제를 베끼는 것 같다, 약간 의심이 된다 하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가져와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약간 의심스럽다, 그럼 제가 확인해보고 이거는 맞다, 그러면 저희 숙제 베끼는 거 2번 걸리면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식으로 깐깐하게 빡빡하게 숙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만족도도 꽤나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이 조금 좋아하는, 학부모님들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좀 만족해서 들어주고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학생들보다 게으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저를 봤을 때 아, 이 사람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학생들도 좀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제 학생들보다는 당연히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의응답 같은 것도 거의 24시간 계속 열려 있어요. 제 카톡으로 그냥 아무 때나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클리닉이라든지 자료 같은 것들도 정말 많이 투자가 돼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뭐 이거랑 비슷한 문제 없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제가 바로 그거랑 비슷한 문제들을 바로바로 찾아서 줄 수 있는 그런 DB가 구축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내신 대비할 때 제가 결국은 시험 직전까지 갔을 때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는 학생들이 내가 약한 것만 풀고 싶은,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얼른 찾아서 그 약한 거를 더 집중해서 풀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시험 직전에 학생들에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주제별로 그냥 전부 다 준비해 놨습니다. 대진표, 배수 판정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지불 방법, 근해 분리,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놔서 시험 직전에는 학생들이 약간 쇼핑하듯이 내가 약한 거를 찾아요. 약한 거를 찾아서 이제 가져가서 문제를 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내신 대비는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규반 수업 안내 좀 드리자면요. 정규반의 경우는 저희 화목반 수업이고요. 공통수학 2를 사실상 처음 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차근차근 개념을 알려주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토반, 그러니까 S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똑같이 개념부터 하기는 할 거예요. 학생들 어차피 많이 까먹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가짐이 이 친구들은 조금 더 흡수력, 소화력이 좋은 학생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용도 조금 더 많겠죠. 그리고 저희 S반 들어오시려면 이제 1등급 경우에는 바로 입반 가능하고요. 2등급은 입반 테스트를 보셔야 돼요. 또는 등수가 거의 2등급 1등이다 이러면 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방학 특강도 조금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화목, 낮
2시부터 5시까지 공수 2 집중반이 있어요. 집중반은 난이도는 높지 않고요. 그러니까 A반 학생들이 수업 전에 문제 조금 더 풀고 수업 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그렇게 권장을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반이 지금 바로 개강을 하잖아요. 시험 끝나고 바로 개강을 할 텐데, 그럼 먼저 정규반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집중반이 방학에 개강이 돼서 조금 뒤에서 따라잡게, 그러니까 복습을 하기 위한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공부 시간이 좀 부족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문제 풀리고, 제가 문제 푸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클리닉 넘어가서 저희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 성취도에 따라서 수업 이후랑 월수금 클리닉 그냥 강제로 어머님께 비는 시간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다 이제 배정을 할 계획이고요. 대소특강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어느 정도 상위권 학생들이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등급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내신 대비해서 조금 더 비교 우위를 가져가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들어주면 좋고요. 이제 목표를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이게 목표가 지금 당장 대수를 잘해지기는 아니에요. 이만큼 배워놨다가 다 까먹으면 사실 안 듣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목표 자체를 10개를 줄 테니까 10개를 기억해가 아니라 10개를 주면 학생들이 보통 1개, 2개밖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3, 4개를 주고 이걸 완벽하게 우리 2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수업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낮 시간에는 계속 특강 깔려 있을 거고, 저희 연구실에서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침 시간에 배정이 될 거고요. 연구실에서 계속 공부시켜서 제가 숙제 다 끝내는 거 보고 집에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업 안내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학생들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번 방학에 좀 열심히 보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기말고사 잘 마무리하고 여름방학에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